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일날 월요일날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자문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그리고 영국이 이제 CPTPP라고 이제 가입한다고 뉴스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이제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있고요. 그 2일 날에는 이제 미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발표되고, 목요일 날에는 이제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정부로부터 이제 발표될 거고, 5일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얘기가 있었고요. 기타 이슈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현재 1위 했다라는 거하고, 국내 이제 공매도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기사와, 그리고 게임 이제 그랑사가라는 게임이 있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한 9위 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1일날 2월이죠. 2월 1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자문 결과 발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국내 이제 치료제나 백신의 허가 심사는 이제 1차 검증 자문단, 2차 중앙약심사위원회, 그다음에 3차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이제 3차 자문 절차를 걸친 다음에 이제 허가가 나면은 이제 승인이 된다 그래요. 지금 그 단계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1차 검증 자문단 요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 국내 치료제 중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2차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이쪽에서 이제 발표가 났죠. 이제 최종 점검위원회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 단계를 이제 밟으면은 치료제든 백신이든 이제 허가하고 심사로 갈 수 있다, 승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백신이 국내 벌써 다양한 백신, 파이자 백신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뉴스지만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에 이제 파이자 백신도 한 6만 명분이 이제 국내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월 중에 30만 분 확보한다. 계속 이렇게 그 백신에 대한 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은 주사기를 제조하는데 관련된 업체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2월 1일 날 이제 CPTPP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예전에 이제 그냥 TTP인 거죠. 환태평양 경제 원래 조약인 줄 알았는데 협정이라고 돼 있네요.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 그래서 이제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국가들이죠. 국가들이 만들었던 이제 경제 협정인데, 이제 미국이 빠져나가게 되죠. TTP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이런 협정에서 좀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TTP 협정이 이제 없어지고 다시 이제 새롭게 기존에 있던 그 국가들, 참여 국가들을 통해서 이제 CPTPP라고 이제 바뀌었나 봐요, 이름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포괄 점진적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CPTPP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국이 들어간다는 거죠. 영국이 결국 들어가고, 참여 국가는 이제 일본, 캐나다, 그다음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총 11개국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여기에서 빠져 있죠. 미국이 기존에 과거에 여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이제 G2 2강 체제에서 경쟁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빠져 있었을 거고, 이제 여기에 미국도 빠진 상황이고, 이제 새롭게 이제 CPTPP라 그래서 이제 영국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아마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트럼프에서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며 아마 좀 이쪽으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제 다시 왜냐면 아마 그 영국에서 이제 브렉시트 하면서 이제 EU 연합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쪽 이제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결국은 들어와야지 이 협정이 굉장히 좀 유리한 거죠. 왜냐면 무역 교역량이 그만큼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영국은 좀 미국과 좀 그렇게 손을 좀 잡으려고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봤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좀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국가별로 우리나라가 이미 무역에서 협정을 하는 국가들이 여기 아마 많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뭐가 좋냐 그러면 아마 관세며
나중에 무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좀 간소화질 거고 뭐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뭐 교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협정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주요 협정 내용에 나와 있죠. 예, 금융이나 뭐 외국인 투자 규제까지도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1일 날에 또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온라인 유튜브로 국민 면접을 본다. 그래서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경선 레이스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 관련주들도 아마 좀 뭐 움직임 보일 수 있는데 이미 뭐 관련주들은 그 전부터 아마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경선까지 이제 들어오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후보가 이제 좁혀졌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투자할 때 물론 많이 오르기도 하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경선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 거니까 그 누가 될 거라는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화요일 2일 날에도 미국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고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백신, 물론 이제 뭐 백신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그냥 보편적으로 다 쓰이잖아요. 어디 대중교통을 타던 공공장소에 가던 다들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해외는 좀 안 그런 곳들이 있다는 거죠. 의무화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 몰랐는데 미국은 이제야 이제 의무화를 한다고 하네요. 뭐 주별로는 아마 미리 좀 바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 전체 이제 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돼서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무조건 마스크를 차고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도 이게 착용 의무화가 되면은 결국은 조금 전파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 추이가 백신도 나오고 지금 마스크 착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아예 사라지거나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산업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뭐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테니까요. 예. 그리고 4일날 이건 좀 개인적으로도 좀 정책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25번째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해요. 이번에는 이제 공급을 위주로 하는 모델로 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공공 뭐 택지나 이제 외곽 지역에 어떤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도심에 공공 유지가 아닌 민간 땅까지도 이제 공급 정책에 포함을 시키겠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마다 이렇게 뉴스를 좀 보면서 영상을 만들 때가 있는데 그 역과 역 사이에 이제 규제를 좀 줄여줬거든요. 예, 토지 규제를 좀 줄여가지고 그게 이제 500m까지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줬다. 500m의 의미가 뭐냐면은 역과 역 사이가 평균 1km거든요. 이제 서울시가 그러면 뭐 시작역에서 다음 역까지 500m, 500m면 그 일직선 거리가 거의 전체가 이제 그런 용적률 규제에서 좀 벗어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용적률 완화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이만큼 더 이제 건물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땅값이 더 올라가겠죠. 결국은 왜냐면 그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가 높아지면서 뭐 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서울 지역의 도시 민간의 땅에 이제 공급 정책을 좀 더 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과 좀 다르게 뭐 지금 여기 얘기로 이제 결이 다른 이제 공급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뭐 기존의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 대상이 없었던 공급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뭐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서울 도심 내 분양 아파트를 좀 아마 이제 만들겠다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건설주나 뭐 시멘트 관련주들 그리고 뭐 3기 신도시도 앞두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지금 서울 시장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공급량,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분명히 후보들이 정책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주나 뭐 시멘트 관련주들도 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제가 볼 게 1월 18일에 나왔던 이제 뉴스예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1월 18일에 나온 거죠. 이 뉴스에 보면은 6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을 이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집값이 막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막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공급 늘어나고 하지만 뭐 또 부동산
특히나 용적률이 좀 풀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그런 뭐 시세 이런 게 좀 땅 토지 시세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값들이 또 혹시나 뭐 단기적으로 또 오른다고 하면 좀 조심해야 될 게 6월 달에 이제 종부세, 양도세 이제 세제가 이제 개편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면은 뭐 예전에 제일 밑에 보면 세부담이 뭐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취득세율 개정이 되는 거죠. 취득세율 개정이 이제 돼서, 뭐 여기 보면 법인은 거의 이제 사지 말라는 거죠. 예, 12% 되는 거죠. 예, 법인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취득세율이 12% 되는 거고, 이제 2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은 뭐 8%까지 오르는 거고, 3주택자는 이제 12%. 그러니까 집가격에 이제 12%를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매수하는 가격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금이 조항이 있다는 거죠. 예, 6월달 개정. 근데 이거는 뭐 취득세니까 뭐 6월달 넘어서 이제 취득할 때 이제 그때나 상관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종합부동산 세율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만약에 아까 그런 부동산 좀 공급을 하는데, 물론 공급량이 늘어나면 원래 떨어지는 게 맞긴 하지만 어떤 용적률이나 이런 걸 좀 풀어주고 또 민간 지역까지도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시세가 또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작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요번에 좀 뭐 부동산을 또 급하게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연말까지 가가지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그 과세 대상이 됐을 때 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해 봤을 때 이제 뭐 3억 원대까지 하고 3억에서 6억, 그다음에 6억에서 12억, 그다음에 12억에서 50억인데 뭐 이 이상 뭐 50억, 94억도 있고 94억 이상도 있는데, 이제 눈여겨볼 이제 구간이 여기인 것 같아요. 12억에서 50억. 왜냐면 서울 집값이 평균 한 9억이라는 걸 봤거든요. 아파트 시세. 이제 서울 아파트 시세가 이제 평균 9억이라고 나오는데, 기존에 뭐 한 8, 9억 하던 만약 아파트들이 갑자기 이번에 이제 시세가 오르면서, 물론 이제 12억 넘어가 한 14억, 15억 가는 막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뭐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아파트를 이제 전에 이제 매수해서 샀는데 갑자기 이제 시세가 오르서 뭐 6, 7억씩 막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뭐 주변에 이제 서울에 아파트 구매하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15억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맞벌이 하시고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냥 직장인들이신 거죠. 근데 어떻게 목돈을 좀 해가지고 좀 이제 집을 사시게 된 건데, 집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이제 이게 이제 12억이 넘어가는, 예, 이 과세 구간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 15억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15억에서 이제 개정 후에 3.6%가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이제 3.6%, 그러면은 한 5,400만 원이 이게 그냥 세금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5,400만 원이 그냥 1년에 그냥 내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2주택이나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직장인이면은 이게 진짜 연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연봉이 특수직군 빼면은 이제 억대를 넘기가 힘들고, 5,400만 원이 이제 과세 없이 5,40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달에 한 12달로 이제 나눠 보면은 거의 한 45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세금 떼고 아마 벌라고 하면은 연봉이 한 뭐 6천에서 7천 사이 정도 돼야 될 거거든요. 예,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요즘 뭐 특히나 뭐 자영업자분들도 다 힘들잖아요. 이만큼의 세금을 내기는 굉장히 힘들 거여서, 뭐 주택이 그래서 아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물량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다주택자는 진짜 이제 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뭐 서울 아파트만 한 채 놔두고 지방 아파트가 또 이제 팔릴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좀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서, 그래도 현재는 쉽게 부동산을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특히나 이제 주택 같은 거는 현재는 조금 이제 세제 개편도 있고 아직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규제해가지고 어떻게 좀 줄이려고 해서 이제 지금은 공급으로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방향을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은 또 이게 굉장히 또
크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막 떨어진다 그러면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은 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무주택자시면 이제 자기 집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좀 주택 구입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방향성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신 아까도 얘기했죠. 뭐 건설주나 시멘트 관련주들은 공급 물량 때문에 좀 이슈를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일 날에 이제 국민의힘도 최종 경선 후보를 이제 선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단일화 논의도 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뭐 오세훈 후보, 나경원 뭐 후보가 이제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뭐 기업들, 주식들도 좀 뭐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뉴스 기사들인데 이제 뭐 엠피셀사에서 이제 그랑사가라는 이제 뭐 게임이 출시됐는데 3일 만에 이제 구글 플레이 매출 9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게임 산업을 잘 몰라서 뭐 그래도 단기간에 뭐 구글 플레이 매출 뭐 9위까지 올라왔다는데 이게 뭐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엠픽셀이라는 회사는 이제 비상장이고 이제 그랑사가라는 이제 게임, 이게 이제 MMORPG 게임 같은데 뭐 이게 인기를 끌고 매출이 잘 난다 그러면 이 엠픽셀에 어떻게 보면 좀 지분이나 투자를 가지고 있는 뭐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상장사 중에 카카오게임즈가 좀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슈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엠픽셀이 뭐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용은. 만약 그런 이슈도 있다 그러면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배틀그라운드 그를 가지고 있는 이제 크래프톤도 이 엠픽셀에 좀 투자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 쪽 회사들이 이렇게 좀 투자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회사들이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아마 다음에는 좀 이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되게 인기잖아요. 게임에서 굉장히 인기 많기 때문에 좀 그와 관련된 이 크래프톤 이제 상장 이슈도 좀 있고 하니까 그것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대주 시스템이 좀 이제 아직 완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해서 뭐 공매도는 아마도 연장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6월 달까지 뭐 그 대주 시스템 좀 만들어서 뭐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공매도는 당분간 좀 연장에 이제 무게를 줘서 시장에 좀 안정을 다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죠. 내년도 이제 3월에 대선이 있는데 2021년 3월에 있죠. 그러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총장,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원래 2위였거든요. 이낙연 이 국무총리가 1위였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2배 넘게 올라섰네요.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두 후보를 더하면 딱 그 지금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한 명의 그 지지율이 안 되네요. 30.5%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차이를 좀 많이 내서 뭐 올해 그래서 아마 이런 대선 관련주 많이 좀 움직일 텐데 지금 아마 제가 뭐 체크는 못 해봤어요. 뭐 관련 주식들 뭐 그 주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관련주는 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이제 계속 롤러코스터 탈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 뭐 좀 떨어져 있는 아직은 덜 오른 그런 쪽 회사면서 그런 데 차라리 투자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 근데 아마 이재명 후보 뭐 지지율이 더 오른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뉴스 보면서 좀 만들어 보면 한 요 정도까지 이제 만들어 봤고요. 지속적으로 좀 백신 얘기는 계속 제가 계속 뭐 1월달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주사기 관련돼서는 지금 아직 접종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좀 그런 쪽도 좀 뭐 매출이 좀 분명히 늘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은 아마 좀 늘 거라는 생각 들고, 지금 뭐 정치 선거도 많이 앞서고 있어서 그런 쪽 주식들도 좀 많이 오래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